안녕하세요. 삼일신입니다. 2025년 지방교육청 원서 접수가 4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 교육청은 지금 3월 달에 접수했던 뭐죠? 지자체, 지자체와 교육청이 나눠져요. 지방직에는. 그래서 지방교육청의 대표적인 직렬은 교육행정이죠. 교육행정. 근데 교육행정 말고도 지방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지방직을 부르는 지자체 시험 과 겹치는 직렬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기죠. 둘 다 접수할 수 있나? 접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험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과목이 있으면 같은 시험지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곳을 택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간단한 생각이 둘 중에 경쟁률 낮은 데를 가야 되겠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쟁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한 사람이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나 원서 접수가 가능하잖아요. 저도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합격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여기는 한 명이 더 많네? 안 되겠네? 갈 거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야. 허수가 너무 많습니다. 허수가 많기 때문에 둘 중에 뭐 경쟁 여부 간다는 거는 진짜 하수들의 선택이에요. 하수의 선택이에요. 서로 하는 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직렬이라도 조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좀 다르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은 우리가 시도 교육청, 그러니까 광역시는 광역시, 그 다음에 무슨 도 하는 거는 도 단위로 선발하기 때문에 일반 지자체랑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 공고를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원서 접수 사이트는 여기입니다. 에듀 리크루트 외우지 말고 그냥 누르면 돼요. 요거 이제 교육청 나이스. 여러분들 나이스 알죠? 온라인 교직원 채용 요 사이트로 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방 공무원을 누르면 여기 교육청. 자, 그래서 또 그러죠. 지방 공무원인데 왜 또 서울특별시가 있어? 이제 이런 논란은 제 방송에서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논란이 아니라 잘 모르는 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시도교육청 반드시 잘 보고 눌러야 돼요. 예전에는 이게 주소로 돼 있어가지고 더 헷갈렸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다시 시험 공고를 좀 보겠습니다. 자, 시험 공고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거는 지자체와 교육청을 나눠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쪽은 위쪽에 나오는 첫 번째는 이제 지자체라고 써놨죠. 지자체. 그 다음에 밑에 쪽에는 이제 교육청 해서 이름도 이제 무슨 시 교육청 해갖고 이렇게 교육청. 자, 시험은 똑같습니다. 6월 21일. 그래서 원서접수 사이트는 여기 방금 누르는 곳. 자, 이거는 어디 있어요? 이거는 다 시험 공고에 나와 있는 링크예요. 링크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많으시던데 어쨌든 자, 서울교육청 눌러보겠습니다. 자, 서울교육청 눌러보면. 자, 보세요. 선발하는 게 교육청마다 좀 달라요. 그러나 이제 교육행정은 공통적으로 다 뽑습니다. 인원수가 다를 뿐이죠. 자, 교육행정 일반 장애인 저소득해서 뽑고, 자,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청은 뭐가 달라요? 일반 행정하고 교육학개론 행정학개론 요게 다르죠. 네, 요게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순서도 좀 다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어쨌든 요거는 순서는 어차피 시험 보러 가면 시험지 겉면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마킹하면 돼요. 마킹할 때. 자, 그럼 사서는 같아요. 사서 같아요. 기계도 같고 뭐 이런 거. 이건 이제 경력 경쟁인데 시설 관리가 있죠. 한국사 사회만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시험 공고마다 나와 있어요. 또 대구교육청, 울산 넘어가서 이제 강원 충청남도 교육청 한번 눌러보자.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착각하면 큰일 나고, 내일은 뭐 원서 접수 시간이니까 그다음 충청남도는 또 1권형, 2권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복잡하죠. 왜? 시험 공고를 안 봤으니까 시험 공고 보고 해야 됩니다. 이게 1권형, 2권형 일종의 또 거주 제한이에요. 그리고 교육청은 거주 제한이 있어요. 서울시도 거주 제한이 있습니다. 방금 서울시 거 보면 거주지 제한이 있어요. 서울시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교육청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게 거주 제한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되어 있어요. 세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특이하게 있어요. 서울특별시인데도 지자체 시험에서는 대구랑 서울은 없어졌죠. 근데 이거는 교육청, 지자체가 아니라 교육청 시험이기 때문에 있다. 이것도 착각해서 아무데나 막 넣었다가 나중에 합격하고 탈락합니다. 자, 특이한데 두 군데예요. 충청남도하고 아까 서울특별시가 좀 특이해요. 거주 제한은. 거기는 아까 권역이 나눠져 있어요. 다른 데 권역 같은 게 없거든요. 도 단위로 그냥 선발한단 말이에요. 도 단위.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죠. 도서지역이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도서지역, 섬지역. 섬지역 있는 지역은 섬으로도 발령이 날 수 있다. 그 해당되는 도 안에서 뭔가 순환근무도 시키고, 그쵸? 네, 여기 이제 1급지, 2급지, 뭐 3급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급지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뭐 몇 급지에는 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다 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전라남도 하는데 뭐 급지를 어떻게 따져? 그냥 하는 거지. 그죠? 네, 그거 몰라도 되는 얘기예요. 나중에 합격하면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문제가 뭐냐? 합격하면 알게 되는 거를 합격 전에 너무 알고 싶어. 근데 아무도 안 알려줘. 왜?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그리고 합격한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나요? 자기 이제 업무 보러 가야지. 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육청 시설 관리 준비해야 되겠다. 막상 우리 저기는 안 뽑아. 어떻게 못하지 뭐. 왜? 예전 다른 저 지방직 같으면 지자체 같으면 서울 가서 보세요 이럴 건데 서울도 거주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지역에서 안 뽑으면 못 지원이 불가능하다 하는 거. 그러니까 막 아무데나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되는 게 아니에요. 거주 제한이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는 없잖아요. 보면. 네, 여기는 없잖아 봐. 여기는 또 조리가 있어요. 또 대신에. 막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선발하는 게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공고를 읽어보시고 네, 해야 되고 이런 분들 있죠. 일반 행정을 접수해 놨더니 경쟁률이 너무 높아. 교육 행정을 하면 낮아요? 더 높아. 네, 더 높아. 근데 또 문제가 뭐야? 과목이 달라. 과목이 다른데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교육학개론을 다시 공부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더 낮겠죠. 높지가 않죠. 절대. 그런데도 바꾸겠대. 마음대로 하십시오. 6과목을 차라리 공부하겠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남들 5과목도 지금 해서 될까 말까인데 본인만 6과목 한다고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안 되죠. 경쟁률은 뭐라 그랬어요? 경쟁률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디 있어? 여기 방송에 나와 있잖아. 제가 얘기했잖아. 경쟁률 같은 거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경쟁하는 사람이 경쟁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로또 같은 거예요. 그냥 돈 주고 사면 다 경쟁자 되는 것처럼. 이게 그거잖아. 원서업소 하면 다 경쟁자가 되잖아. 말도 안 되게. 공부 안 한 사람들도 경쟁자예요? 반에서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반에서 전교 1등이 전교 뭐 500등을 보고 야, 제가 요번에는 1등 할 수도 있겠어. 이렇게 생각이 안 하죠. 전교 300등 보면서 그래요? 제가 날 이길 수도 있겠다. 난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안 그러죠? 전교 1등의 목표는 뭐예요? 전국 1등이겠지. 또 거꾸로.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공무원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공부 안 한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서 접수만 하는 사람이 무려 30% 이상이에요. 일단. 안 온단 말이야. 원서 접수 해놓고. 요번에 국가직도 많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안 온단 말이에요. 안 온 사람 또 빼고 와서 시험 봤는데 어때? 과락 맞고 떨어져 버리죠. 과락 맞는 사람까지 경쟁자 다 넣어야 돼요? 그냥 허수란 말이에요. 허수 경쟁률을 보고 자기가 맘대로 선택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와, 경쟁률 낮은 데로 갔더니 합격했어요. 뻥. 그 동네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운이 좋았던 거야. 그 선택했던 그러니까 뭐 교육청이나 지자체 중에 거기가 좀 낮았던 거야. 전반적으로 좀 점수가 낮은 분들이 와서 나도 합격할 수 있었던 거지. 그게 경쟁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 안 하면 결국은 본인만 손해입니다. 자, 까먹지 말고 내일 원서접수 하시고 원서접수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지자체 시험하고 그다음에 이거 뭐 중복 접수. 그 중복 접수는 사실상 아니에요. 왜냐면 시험 주관하는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복 접수는 아닌데 같은 날 같은 시험지로 거의 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